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로 질의응답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중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질의응답 파일을 보시면은 입원 전담 전문의 편, 병동편, 신고편, 수가편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입원 전담 전문의 편 중에서 조금 같이 볼 내용들 위주로만 좀 뽑아왔습니다. 먼저 입원 전담 전문의가 이제 전담 전문의가 원래 있던 전담을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전문을 두어야 한다. 당연히 두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겠죠. 네, 휴가, 출장 등에 있을 경우 대체 전문을 두어야 하고 중요한 건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한다. 이런 거 잘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1번, 7번, 8번은 이제 타 업무 병행을 불가하다는 내용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집중 영양 치료, 이제 NST 보통 하는 건데 이 업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이제 곧그 소정 연수를 수료했고 전담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본인 담당 환자에 한해서 영양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이고요. 네, 신속 대응팀, 긴급 대응팀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는 역시나 타 업무 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제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번 자기 병동의 환자를 보면서 신속 대응팀은 여러 병원에 여러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 병동을 벗어나는 일이 되겠고 타 업무 병행이 되니까 이제 못하게 되겠죠. 입원 전담 전문의는 비상근 및 기타 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입원 전담이 상근 인력의 경우에만 이제 수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주간 주 5일 1형이죠. 주간 주 7일형 2형이죠. 이런 경우 이제 주간 8시간 이상씩 1형인 경우는 평일 때 5일 동안 8시간, 2형인 경우는 7일 동안 8시간 해야 되는데 이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얘기 됐는데 명시하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죠. 요 사이에 8시간 배치되어야 되고 그 시간을 벗어난 거는 근무 시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아침 6시로 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은 이제 대체 전문의는 상근 근무자만 가능한가? 이런 경우에 입원 전담 전문의는 근무형제 상근이어야 되지만 대체 전문의는 비상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입원 전담 전문의는 타 입원 전담 병동, 예를 들면 A라는 병동에 있으면 B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얘기 들면은 입원 전담 전문의는 이제 인력 신고된 한 개 병동에서 근무하고 타 병동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병동이 좀 여러 개가 있고 한 경우는 분기별로 이제 그 신고를 좀 달리해야겠죠. 지름답 두 번째는 이제 병동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예전에 시범사업 때 많이 이제 문의 나왔던 내용이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입원 전에 병동을 운영 가능한가? 예. 시범사업 때도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입원 전에 병동을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본사업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인데 이제 주 5일형 주간 1형의 경우 한 명으로 입원 전에 운영 가능한가라는 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명으로도 운영 가능한데 이제 배치 기준, 환자 수 대비 전담 전문의 수 비율 등 산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형의 경우 전담 전문을 배치한 요일이 정해져야 하는가 보면은 이제 그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평일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 전담 전문을 배치한 요일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을 빼고 할 텐데 만약에 주말을 끼고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당연히 이제 평일을 좀 선호하시겠죠. 그다음에 요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제 법정 공휴일, 이제 평일인데 공휴일을 말하는 거죠. 얘도 운영 형태에 따른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이제 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 형태에 따른 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인 게 이제 일형 주 5일은 주간에 한 명으로 운영하는 병동일 경우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대체 전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수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주간, 주 5일형 이런 경우 입원 전담점을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도 수가 선정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형 형태인데, 토, 일, 이런 이제 이번 전담제 근무하지 않는데, 배치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전공의 선생님이 하건 하겠죠. 그 병동을 당연히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환자는 재원기간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퇴원 대신 해놓은 거죠. 처방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수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토, 일, 이런 날이겠죠. 그래도 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이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입원 전담이 배치됐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입원해서 일요일 날 퇴원한 거죠. 입원 전담 병동에 한 명 근무, 예를 들면 한 명 근무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입원 전담이 못 본 거죠. 주말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가 전담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다음 질문은 이제 주간 주 5일형으로 일할 경우 병상 자체는 30병상이에요. 근데 이제 25병상까지 전담 전문의 관리를 산정 가능한가? 요거는 요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5대 1 비율을 나오는 거는 이제 1형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그때 비율이 이제 분기 평균, 이제 예를 들면 1, 2, 3, 3개월 이제 평균 25명 이하면은 초과하지 않으면은 산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경우 산정이 가능하고, 만약 그걸 넘는 경우는 차기 분기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분기, 4, 5, 6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어떤 병상들이 있는데 입원 전담 전문의는 두 분을 구하면 좋은데 한 분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25대 1 비율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25명은 입원 전담 전문의가 보고 5명은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보거나 뭐 다른 입원 전담이 아닌 뭐 선생님들이 뭐 보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원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환자 수 비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가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입원 전담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 전담이 진료를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처리한 경우는 그 진료하지 않는 다음부터 산정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겠죠. 뭐 처리한다기보다는 입원 전담 병동에 있다가 여러 이유로 입원 전담이 아닌 병동으로 이제 뭐 전동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선택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거게 되죠. 아마 요 질문은 환자가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과를 바꾸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특정과 환자였는데 입원 전담 병동으로 입원했다가 입원 전담이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과를 바뀌면서 그날부터는 이제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고에 관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제일 조금 예민하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해야 되는 얘기죠. 크게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이제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는 크게 이제 유형, 1형이나 2형이나 3형을 따지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수, 그다음에 입원 전담 전문 수 요거 가지고 이제 비율을 산정하는데 일단 먼저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인 거죠. 입원 환자 수는 입원 전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말하고 매일 재원 일수의 합으로 입원 초일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환자 수를 제외한다는 얘기죠. 외박 같은 경우도 제외하고. 예를 든 걸 좀 보면은 3월 15일부터 6월 14일 요 기간 동안에 보면 이제 한 달씩 나눈 거죠. 요 한 달 기간은 620명, 요 한 달 740명, 요 한 달 910명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 더하면 2721이고 요 환자 수를 이제 분기로 나눠야 적용 환자 수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요날 이제 17일, 30일, 뭐 31일, 14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분기일수 나고 분기일수 나면은 이제 적용 환자 수가 나온 거죠. 24.6명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당일에 입원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입원 환자 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항상 6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6시간 미만 되면은 아예 관리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아마 이제 사망 환자 같은 경우, 입원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6시간 미만 아마 가능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입원했다 환자가 자의로 퇴원하겠다. 그런 경우도 6시간 미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타 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 즉 건강보험 아닌 환자들도 되는지 앞에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등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 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입원 환자 수랑 전담 전문의 수가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담 전문의 수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고를 그 분기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하니까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14일까지 재직일수 합을 나눈다는 얘기죠. 아까랑 비슷해요.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제 근무했는데 아마 두 분이 근무하는 병동이었나 봐요. A 전담 전문의는 5일 휴가, B 전담 전문의 10일 휴가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일단 분기일수를 다 더하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은 92일인데 재직일수, 이제 전담 전문의 재직일수는 A 같은 경우는 전체 분기일에서 5일이 빠졌으니까 87일인 거고 B 전담 전문의는 92일에서 휴가 열흘을 했으니까 82일인 거죠. 이걸 다 더하면은 이제 169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 전문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날 자체는 이제 재직일수가 그냥 빠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169를 이제 분기수 나누면 1.83에 전담 전문이 나온 거죠. 2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대체 전문을 구해서 다 메꿨다. 그럼 이제 184를 92로 나누면 2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형, 2형, 3형에 각각 운영 비율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25대 1, 17대 1, 10대 1. 그 기간에 이제 쓰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 방법이랑 대체 전문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1일 이상은 모두 다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죠. 통보서 서식을 통해서 하고 대체 전문이 없는 경우는 아까 앞서 영상에 보셨듯이 그만큼 재직일수에 빠지는 거게 되겠죠. 단 요거 좀 중요한데 근무에 따른 휴무를 별도 신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순환 근무인 거예요. 그 자체에서 이제 오프 주간들은 별도 신고할 필요 없고 또한 대체 전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토일, 토요일, 휴일, 즉 1형 되겠죠? 주간, 주 5일 1형일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토요일은 원래 근무 안 하기로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휴가 및 대체 전문 신고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다만 근무일이 목요일 날 휴가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휴가 및 대체 전문 신고가 필요하고 없으면 그만큼 재직일수에서 빠지는 거죠, 하루가. 만약에 금, 토, 일 근무일수 하루를 포함하고 휴무일 이틀을 포함한 경우는 근무일 날만 휴가 및 대체전부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아마 일주씩 순환 근무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한 주에 12시간씩 하고 그 다음 주 쉬고 또 근무하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첫째 주 원래 근무하는 주에 휴가를 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휴가 및 대체 전문이 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둘째 주 일주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쉬는 주간에는 휴가 및 대체 전문 신고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내용은 대체 전문의는 이제 시간 단위로 한 명을 다 구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시간 단위 대체할 수 있고 재직일수는 대체 전문 재직일수 산정하는데 이제 뭐 가장 긴 시간 근무한 한 명만 신고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아마도 조금 대체 전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뭐 하는 내용인데 이건 앞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번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았고요. 실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논란되는 것들은 이제 이번에 이제 본 사업이 되면서 한 명만 있어도 관리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평일 공휴일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대체 전문을 구해야만 이제 수가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타분기 이제 관리료 산정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여러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요 내용 듣고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이메일이라든지 브런치,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